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저 주변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남자친구도 이제 없을 뿐더러 진짜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지조차 헷갈립니다. 또 이제 앞으로 진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이제 더 발전을 해 나가려면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을 갈지 말지도 이제 고민이 되고 아니면 좀 무모하지만 이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인 그 세계 여행과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기를 실천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할 건지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항상 생각과 고민만 하고 행동과 실천은 뒷전인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누가 법륜 스님한테 아이고 혼자 살다 그래 늙으면 고생이다 외롭다. 아이고 그래도 조금 아직 걸어 다닐 수 있고 할 때 할머니라도 하나 사귀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고민이 될까 안 될까?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늙어서는 좀 외로울 것 같아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되물어보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말할 때 그것 때문에 난 결혼을 안 하는데 엄마가 자꾸 하라 그래서 이 말은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는 결혼 안 하려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직장에서 옆에 친구들이 자꾸 결혼하라 그래서 이걸 의해야 되나 고민이다. 이 말은 결혼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런 얘기 아무리 해도 고민이 안 돼요. 옆에서 나보고 스님 이런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저런 사람하면 돈이 많이 벌립니다. 그러면 내가 옆에서 나보고 자꾸 사업하라 그러는데 스님이 하면 자꾸 돈도 잘 될 거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남한테 그걸 물으러 가면 이미 그런 욕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알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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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왜 내가 지금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모르느냐. 그거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야 이 세상에 72억의 인구 중에 36억의 남자인데 사람은 있지. 내가 원하는 남자가 없다. 내가 원하는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보니까 그 사람이 이미 결혼했다든지 원하는 남자가 있어서 봤는데 그 사람은 뭐 내 안 쳐다보고 딴 사람 쳐다본다든지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남자가 지금 남자가 없다 이 말은 원하는 남자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결혼을 하고 싶고 원하는 남자가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처럼 원하는 여자가 없어서 끝까지 고로 가든지 아시겠어요? 끝까지 이 생은 그냥 고다 이러고 솔로로 가든지 안 그러면 눈높이를 좀 낮추든지 눈높이를 좀 낮추면 돼요. 좀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눈가리가 높아서 그렇다 이래 말하잖아, 그죠? 눈을 약간 치뜨지 말고 약간 내리깔면 많이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나는 자존심이 상해가 내리깔고는 가고 싶지가 않아. 이미 한번 치던 거 끝까지 치뜨고 가자 이런 주의인데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죠. 뭐 그 치던 눈에 걸리면 할 거고 내리깔아서 까면까지 할 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혼자 살면 되고 결혼이 하고 싶으면 좀 내리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서 남자든 여자든 다 위로 쳐다봅니다. 조금 위로. 이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결혼을 해서 조금 더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조금 더 낫기를 원하잖아요. 조금 낫기를 원하니까 같이 살면 나보다 조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으니까 약간 위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위로 쳐다봐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또 위로 쳐다보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고 누군가가 내가 보여서 좋다는 사람은 내가 위를 쳐다보니까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내 좋다 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중매제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약간 이게 서로 눈높이를 약간 높여서 보고 있으니까 그걸 약간 높여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나왔으면 전문대 나왔다 그러고, 전문대 나왔으면 4년대 대학 나왔다 그러고, 4년대 대학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석사 했다 그러고, 학벌도 조금 높이고, 나이는 조금 한두 살 이렇게 낮추고, 아시겠어요? 키는 이제 뭐 뒤로 받쳐가 조금 높이고, 옷은 조금 잘 입히고, 화장은 조금 시키고, 남자도 돈이 없는 게 돈을 빌려줘가 호주머니에 돈 좀 넣어가 가도록 하고, 예의도 없는 게 차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약간 높인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결혼하면 다 실망하는 이유가 약간 이렇게 높여준 거를 보고 잡았는데, 결혼해가 딱 보니까 신발 벗고 보니까 키가 생각보다 작고, 화장 지우고 보니까 얼굴이 생각보다 못하고, 호주머니 뒤져 보니까 돈이 적고, 학벌을 조사해 보니까 약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속았다 이러는데, 속았다 해서 저한테 상담하면 제가 그래요. 그럼 당신 선택해라. 약간 속으면서 결혼하는 게 좋겠나, 안 속고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게 나아요? 약간 속고 결혼하는 게 나아요? 안 속고 안 하는 게 나아요? 결혼하고 싶으면 약간 속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약간 서로 위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원리적으로 보면 이거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중매하고는 빤 맞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 결혼시키려면 뺨을 좀 맞아가면서 이렇게 맺어주는 거 약간 속여서 맺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같이 영리한 사람은 그걸 안 속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혼자 사는 거고 별로 속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내가 볼 때는 눈높이를 약간 낮춰야 된다. 결혼을 하려면. 그러니까 뭐 엄마가 하라 그런다, 친구가 하라 그런다, 주위에 사람다 앞으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속 보여요. 사람들은 그 진짜라고 믿는지 내 같은 사람 보면 아이고 참. 자기 결혼하고 자기 인생 사는 거를 남이 뭐라 그런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뭐 네가 사람이가 네가 허수아비가 이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내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데 내 원하는 사람이 현재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눈높이를 낮추고 연애나 결혼을 할 거냐? 안 그러고 앞으로 눈높이를 높여서 좀 더 쳐다볼 거냐? 왜? 가끔 재수없이 그렇게 눈높이를 높였는데 걸리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 여행을 바라고 이제 그러려면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는데 이거 제일 쉬워요. 근데 해외여행을 부모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네. 그러면 이거부터 제일 먼저 해보지. 왜냐하면 결혼을 해가 해외여행 하겠다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해외여행을 자기가 일단 저축해놓은 돈이 있거나 안 그러면 아껴 쓰거나 해서 해외여행을 해보겠다 하면 뭐 이건 대학원 가기 전에 이거부터 제일 먼저 한번 해볼 수가 있지. 그렇게 소원인 정도인데 못 해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배낭 메고 한 바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돌고 여러분들 신문기사 이런 분 보셨죠? 직장 다니는 부부인데 아이하고 아이도 학교 그만두고 두 부부 직장 그만두고 셋이서 뭐예요? 전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온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부부가 되면 이게 둘이 의견을 맞춰야 되니까 쉽지가 않다고요. 또 아이가 어리면 또 아이 데리고 가기 어렵고 아이가 크면 또 학교 교육 때문에 못 가고 그건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혼자일 때 근데 이런 여행을 부모의 도움을 얻어가 여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20살이 넘은 성인이 최소한도의 자기 어떤 뭐 학비라든지 이런 걸 임시로 지원받는 것도 저는 반대인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여행지 가고 싶은 여행 다니는데 부모 지원을 받아서 간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그 여행을 경비를 마련하면 이제 일단 돈이 조금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 전략에서 써야 될 거고 그런 무슨 편한 여행은 포기하고 견문을 넓히는 그런 여행을 계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다녀오면 또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다녀보니까 이거 개고생이구나. 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 고생했냐. 이렇게 해서 에이 결혼하고 살자.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다녀보면서 여러 걸 보면서 아 내가 무슨 학문을 해야 되겠다. 진짜 이제 내가 원했어. 그냥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내가 석사를 해야 되겠다. 또는 돌아다니 보니까 뭐 인생 별거 아니구나. 오히려 미래에 이렇게 쪼들려가 직장 다니면서 살지 말고 시골에 가서 오히려 농사 짓고 사는 게 더 낫겠다. 많은 어떤 그 열린 공간을 견문을 넓혀보면 나오거든요. 가난한 나라도 가보고 부유한 나라 가보고 잘 사는 나라도 가보고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더 얘기하세요. 더 얘기가 있으면. 아니요,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어 공부해가 해외여행 가겠다면 못 갑니다. 해외여행은 내일 그냥 비행기표 끊어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서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해야지. 손발 궁하면 통한다고 가서 손발 이제 해가면서 그래야 외국어가 늘지. 여기 앉아가지고 해외여행 하려고 외국어 공부한다. 그럼 자기 뭐 5년에도 만족할 공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뭐 구글 통역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도움 없고 다니면서 이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오면 저절로 외국어가 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조언을 드리자면은, 저는 대학원을 이번에 다니게 됐었는데, 대학원 가서 만나는 케이스를 한 두 케이스 봤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가셔서 새로운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학문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연애하러 간다. 좋다. 좋은 잘한다. 저, 저도 잘 몰랐던 저의 마음을 이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스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 그리고 그 해외여행은 지금 일단은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일이 끝나면, 네, 내일 당장은 뭐 할 수 없지만, 네,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